네, 이번 강의는 B2B 세일즈 제28강 매출 타겟과 인센티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김진환 겸임 교수입니다. 세일즈맨에 있어서 이제 성과 달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 있어서 결국에는 매출 타겟을 얼마로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매출 타겟을 달성했을 경우에 이제 인센티브가 나오게 되죠. 인센티브를 어떻게 보면은 뭐 영업사원의 자존심과 같은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 요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타겟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회사의 어떤 오너 혹은 최고위층에서 기업 전체의 어떤 목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어떤 전체적인 시장 상황, 경쟁 상황 등등을 다 고려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원가 상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몇 프로를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본부별로, 팀별로, 개인별로 타겟 금액이 주어지겠죠. 이때 뭐 전년도 실적, 뭐 본부, 팀, 개인의 상황, 경쟁사 동향, 뭐 어떤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두루 이제 고려가 돼서 새로운 타겟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죠. 매출 타겟에 대한 갈등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좀 볼게요. 1번, 연봉과 매출 목표가 비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팀장이 얘기합니다. 내년에 김대리는 한 17억 정도 하지? 라고 했더니 김대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박 차장님은 저보다 연봉 한 60% 이상 높을 텐데 내년 목표 금액이 20억인데 이게 합리적입니까? 다시 이제 팀장이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이랑 매출 타깃이 비례가 되지는 않아. 뭐 차장이 25이고 뭐 응? 김대리는 17억 정도 할 수도 있지. 그랬더니 김대리 하는 얘기가 아니 인센티브는 연봉의 비례율로 적용하면서 매출 타겟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내년에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 온 사람이 더 타겟이 높아져야 하는가라는 건데 이건 사실은 이제 인사 부분, 보상 평가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볼게요. 팀장이 얘기합니다. 이 과장은 내년에 15% 정도 더 타겟을 올려봅시다. 그랬더니 이 과장이 얘기하죠. 아니 부서 평균 인상률이 10%인데 왜 저만 15%예요? 팀장이 얘기해요. 본인이 올해 잘했잖아. 읽어놨으니까 10월 달쯤 만들어놨으니까 내년에 폭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5%더 올려봅시다. 라고 하니까 이 과장이 얘기하죠. 아니 조금 제가 잘했다고 해서 15%씩 더 타겟 더 주면 차라리 일 안 하고 그냥 최과장처럼 8% 인상하는 게 낫죠. 제가 열심히 더 해서 15%에서 할 거면은 쟤는 8% 올라가고 저는 15% 올라가는데 그러면 자칫하면은 저 일 안 해서 덜 받은 저 친구가 더 인센티브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 사내 의견도 갈릴 수 있고 개개인이 반발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인사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뭐 직원 관리 이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3, 4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방침과 개년에 누적된 노력. 자, 신대리는 내년에 어떤 인천, 일산 한번 합시다. 했더니 신대리가 답하죠. 저희 집은 잠실이고 너무 멉니다, 거기는. 그리고 내년에 제 구역에서 지금 성장 이슈가 있는데 왜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팀장이 얘기하죠. 이미 4년째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회사는 알겠지만 평균 3년이야. 라고 했더니 신대리가 억울해합니다. 아유, 억울합니다. 저 내년에 이 지역에 수학할 기회를 주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우면 집에도 가까운 분당 해주세요. 인천이나 일산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목표 금액을 적게 받기 위한 노력들. 팀장이 얘기합니다. 임원진 결정에 따라서 전사적으로 내년 매출 성장이 15% 됐습니다. 각자 이제 10%가 올라갈 텐데 각자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팀원일이 저는 뭐 아시겠지만 올해 8월에 중요한 거래처를 뺏겨서 15% 성장 그냥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팀원 얘기하죠. 경쟁사 치고 오잖아요. 제 구역은 수성하기도 바쁩니다. 두 자릿수는 무리예요. 뭐 5%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올해 중간중간에는 다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막 잘 보이려고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죽는 소리 하면 어떡하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목표 금액을 적게 받아야 타겟을 달성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인센티브를 타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죽는 소리를 해요. 그러다가 중간에는 또 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나 이런 좋은 소식도 있고 잘 될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실질적인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세일즈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어, 어떤 인센티브,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어떤 MZ 세대의 욕구가 크게 이제 드러나면서 블라인드 앱 같은 데 나왔죠. 그러면서 어, 이제 사회적인 거의 이슈까지 된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뭐 과연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노사 합의에 의해서 성과급 재원을 마련을 해서 그 특별 성과급이 이제 지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앞서서 얘기했지만 성과 평가는 승진, 보상, 기회 이런 쪽으로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일즈맨은 본인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민감한 조직이죠. 왜냐하면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세팅을 잘 해야 결과가 좋다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얼굴을 붉히더라도 자신의 타겟을 낮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많고 인센티브 정책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세일즈 인센티브 관련된 법적인 이슈도 있고 정책이 바뀌면 직원들이 난리를 치기도 하고 노사 간의 어떤 어,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뭐 MZ 세대에 맞춰서 성과급 기준을 바꾸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바꿉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ESG 이런 이슈가 있어서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비세일즈 영역도 그러한데 세일즈 영역은 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가 숫자로 나오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센티브 설계는 워낙 이제 각 기업별로 다 다릅니다. 뭐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또 같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걸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하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일즈맨 1인당 한 25억 정도의 매출을 부여하는 회사고요. 달성 시에 연봉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면 90%부터 인센티브가 발생을 하고요. 최대 연봉 70%까지 지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불만 존재하죠. 직원 한 3명 보면은 아니 왜 사원 입장에서 내 타겟 금액보다 아니 정 대리 타겟 금액이 더 적지? 라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대리는 아니 이거를 정액으로 줘야지 왜 연봉에 비율을 걸어주는 거야 30%를 주는 거야. 맞췄으면 똑같은 금액을 줘야지. 라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봉의 70% 상한을 왜 두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 이상 할 수도 있는데. 라는 이런 불만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이제 임원진의 고민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거 매출 금액 맞추려고 가격 덤핑해가지고 시장을 물 흐리네, 뭐 대리점에 밀어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가 하면 이제 중소기업 일부에서 많이 하는 이제 어떤 이익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이익이 본인들이 받는 연봉, 기본 연봉의 4배인데 100% 영업이익 달성 시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다라고 하면 2억 이상 달성 시 초과 이익분 2억은 벌어와야 되는 거고 영업이익으로 거기에 초과 이익분의 2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첫 해는 20% 그리고 매년 달성 시 계속 올려서 50%까지가 된다라는 거고 연봉은 현재 최대 6천만 원까지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불만은 이럴 수가 있겠죠. 기본급이 왜 이렇게 집골이야. 인센티브가 무한히 뭐해? 라는 질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미달성 시에 연봉이 내려가고 인센티브 비율도 다시 20% 내려간다.
그래서 이게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차장이긴 하지만 일을 잘 못하는 김 차장의 경우는 아, 내가 웬만한 대리과장보다 돈도 못 벌고 진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진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이제 개인 성과다 보니까 아, 직원들끼리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 갭이 너무 커서 어떤 조직으로서의 어떤 역량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미달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깎이고 인센티브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영업사원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금전적 인센티브 이외에 어떤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고객 어떤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인센티브 트립, 해외 출장을 보내줄 수도 있고 해외 여행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외 주대원 발령, 지방 이제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도 하고, 뭐 공개적으로 칭찬, 상장, 서티 이런 걸 주기도 하고요. 생활 편의, 건강, 복리후생 같은 걸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좀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아 내가 좀 좋은 회사를 다니는구나 혹은 회사에서 나를 좀 아끼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재택근무 같은 기회를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국내외 대학원, MBA 같은 데에 어떤 진학을 도와줘서 사람의 어떤 역량 개발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좋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